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려드리는 친절한 법 시간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말이 아닙니다. 더 이상 가게 운영이 어렵게 되자 일부는 폐업 신고를 위해서 권리금까지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데요. 세입자의 권리금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지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가게를 계약할 때 먼저 보증금을 내고 또 매달 임대료도 내죠. 그런데 일부는 권리금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 권리금이라는 비용은 어떤 돈을 말하는 겁니까? 네, 권리금이라는 것은 보통 기존 가게를 인수할 때 고객이라든가 영업 방식을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건물주가 아니라 장사를 해서 가치를 창출한 현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권리금을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뒤에 오는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시설 권리금은 동종 업종이 이전할 때 기존 시설을 재사용하는 그 대가로 인정되는 금전적 가치고요. 그리고 영업 권리금은 기존 세입자가 습득한 영업 노하우라든가 단골 거래처 등을 신규 세입자에게 이전해주는 대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닥 권리금은 입지적 요건으로 인한 금전적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또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떨 때 가능한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가게를 임차해서 운영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할 때 뒤에 오는 세입자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는 관행적으로 단순히 상가 임차인들 사이에서 목 좋은 자리에서 주고받던 웃돈 같은 개념이었는데 2015년부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는 법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계약할 때 권리금 표준 계약서를 꼭 작성을 하고 또 기존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건물주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주선해야 합니다. 네, 이 권리금 때문에 건물주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네, 기존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네. 기존 세입자가 구한 신규 세입자에게 건물주가 직접 권리금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와 보증금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겁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신규 세입자를 주선할 수가 있고 건물주가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만일 건물주가 이런 방해 행위를 하면 그 권리금을 건물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최근 건물주를 상대로 세입자의 권리금 청구 소송이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우선 상가 건물,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그 임대한 건물의 주된 부분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권리금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물주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주의 명확한 방해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권리금 보호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임대료를 3번 이상 연체하거나 무단전대, 그러니까 건물주 동의 없이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에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경우, 그리고 세입자가 주선한 사람이 보증금이라든가 임대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그리고 임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돈을 벌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 건물주가 선택한 신규 세입자가 기존 세입자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라고 하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네, 요즘 같은 불경기에 대신 들어오겠다는 사람을 찾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2019년 대법원 판결에서 임대차 기간이 지나서 더 이상 계약 갱신 요구, 그러니까 계약 연장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이미 형성한 고객이라든가 신용과 같은 재산적 가치는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에 건물주는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라면 권리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네, 상황에 따라서 3가지의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거나 묵시적으로 계약 갱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계약 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계약 갱신 요구권은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인데요.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연장된 기간인 기존 계약과 동일하지만 합의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계약을 연장해두고 새로 세입자를 구해서 건물주와 협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묵시적 갱신인데요.
1개월 전까지 건물주와 세입자가 서로 아무런 말이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부터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면 세입자는 아무 때나 계약 해지를 통보를 하면 되고 그때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 해지인데요.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손해가 더 많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네, 세입자 권리금에 대한 여러 궁금한 점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지연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